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 중 또는 운동 전 그리고 운동 후에 우리가 수분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체육 시간에 보면 체육 선생님이나 체육 코치나 이런 그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운동 중에 절대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운동 시작 전과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 운동 시작 전과 운동이 끝난 다음에 준비 운동을 시켰던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운동 중에 물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선수들에게는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도 꽤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에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었죠. 그래서 시합 중에 물을 먹게 되면 심판이 경고를 주거나 또는 페널티를 줘서 시합을 불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시합 도중에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인데, 마라톤은 42.195km라는 그 먼 거리를 2시간 이상 뛰어야 되는 경기인데 전혀 시합 도중에 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의 많은 선수들이 42.195km를 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중간에 쓰러지거나 시합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여름에 미식축구 선수들이 두터운 패드를 착용하고 그 더운 날씨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보도됨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대학 스포츠의학회 ACSM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ACSM이라는 곳에서 운동선수들이 왜 운동 도중에 쓰러지거나 탈수를 일으켜서 사망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반드시 운동선수들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모든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물을 먹는 것을 허용했던 규정을 바꾸는 그런 규정을 바꾸게 되어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부터 모든 선수들이 물을 먹게 됨에 따라서 마라톤도 모든 선수들이 42.195km라는 그 거리를 완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주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완주하느냐, 속도의 경쟁이 붙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망사고가 많았던 미식축구에서도 사망사건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ACSM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운동 중에 과연 어떻게 물을 섭취를 해야 될지, 그 수분을 섭취하는 요령에 대해서 권고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운동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스포츠 드링크 많이 있죠. 뭐 포카리라든가 그 다음에 게토레이라든가 이런 그 스포츠 음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운동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이 되는 운동이 있고, 아니면 뭐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운동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라면 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의 운동일 경우에는 그냥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섭취하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물론 운동하다가 목이 마르면 갈증을 일으키면 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긴 하겠는데 최소한 운동하기 20분 전에 운동 시작하기 20분 전에 약 100cc의 물을 2컵 마시는 게 좋고 운동 시작하기 10분 전에 100cc의 물을 1컵 마시고 자, 이제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운동 시간 20분마다 1컵을 마시는 게 좋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물을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ACSM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요령에 대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운동 중에 마시는 거, 운동이 끝난 다음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것은 운동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과연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1시간 이상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을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면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고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과 같은 이런 전해질 손실이 많고 또 아울러서 당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로를 지연시키거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한 물보다는 탄수화물 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피로도 줄일 수 있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운동을 끝마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리코겐이 다 고갈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도 고갈된 글리코겐을 다시 채워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할 경우에는 탄수화물 용액보다는 순수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1시간 이상 땀을 흘리는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경우에는 물보다는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피로를 지연시키거나 또 고갈된 근글리코겐을 저장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냥 순수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1시간 이상 땀을 흘리는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경우에는 순수한 물보다는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용액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스포츠 음료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단가가 높은 그런 그 음료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은 좀 불가피하고 쉽게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1리터짜리 페트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 페트병이 있으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넣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스푼 있죠. 티스푼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게 되면 탄수화물 2%의 용액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푼 2스푼 정도를 넣게 되면 3%에서 4%의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스포츠 음료를 사 먹지 않고도 이런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더 오래 하거나 더 심하게 할수록 이 농도를 더 높은 것을 제조해서 드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티스푼 설탕 한 스푼 정도의 2%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하기 직전에 20분에 2컵, 10분 전에 1컵, 운동 중 매 20분마다 1컵, 그리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피로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바꿔 말하면 운동 중에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수분 섭취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